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워낙 들끓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입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법안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 여러 곳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입법을 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됐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이후부터 살펴보면 전세 사기랑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세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확실히 전세는 정말 악으로 규정을 하면서 전세를 많이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나쁘게 볼 이유도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세를 갭 투기의 하나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당권과 임차권을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맞춰야지만 그 다음날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임대인들이 대출을 먼저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임대인들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작성을 할 때 현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을 잔금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그대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잔금을 하면서도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로 인해서 특별하게 손해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잘못됐거든요. 임차인이 사실은 전세권 등기,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기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대부분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고요. 그리고 소송을 거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도 사실은 잘못됐거든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도 1주에서 2주일이면 다 끝나고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체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서 다른 임차인의 존재를 알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전입세대 열람원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원을 떼면 다가구 주택에도 임차인의 주거 현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까지 이제 달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제시할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까지 제시하라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이걸로는 부족하다 판단이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까지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임대인의 개인 정보를 심각하게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임차인을 위해서만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안이 사실은 결국은 임차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충격적인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할 때 양도한다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매매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이 시장주의에 반하는 정책이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왜 굳이 임차인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집의 주인은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게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에 맞는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정말 궁금한데, 댓글을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이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의 없는데요,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이 무자본 갭투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즘 전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으면 임차인분들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보증금을 집값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해도 문제고요, 집값이 하락을 해도 문제입니다. 뭐 어쨌든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2020년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됐잖아요. 그러나 보면 이제 뭐 평균 거주 기간이 8년인데 임차 거주 기간은 3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그냥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임차인은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 단기 기간 동안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단기간 거주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이동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더 나은 학군을 위해서 이동하는 수요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주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통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지만 지위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를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유지되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거거든요. 임대인은 정말 임차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고요, 서면 통지를 하더라도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이거 나 싫다 라고 하면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그대로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냐면, 서면 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폐문부재라고 해서 임차인이 이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피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양수인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안정성을 높인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월세를 받았을 경우에 매달 월세를 체납해 가면서 생활하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법안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법안의 내용이 같이 이 법률 안에 들어가 있어야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은 싹 무시하고 임대인들만 전형적으로 그냥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게 참 모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인 게,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시장에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안 그래도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상한의 범위가 5%까지만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임대료를 올리고 싶지 않아도 5% 상한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분들은 다 5%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년간만 거주를 해도 되는 임차인들이 4년을 거주하게 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이 부담 부분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 상한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7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아예 규정이 돼버리는 건 임차 보증금 자체를 70%로 무조건 강행시켜서 맞춰라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건 임차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이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안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전 정부에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1회에만 한정을 할 게 아니라 2회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도 9년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닌 게,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제 임차인들은 한번 거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9년 동안 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9년치의 물가 상승분을 미리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9년 동안 내가 내 집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 대해서 수리도 안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속적으로 악조건으로 계속 임차인들은 비싼 월세나 전세 가격을 주고 살아야 되는 불편함을 결국은 임차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서 임대인들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나치게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과 맞물리냐면, 향후 최소 3년 동안은 서울 경기 시장에 공급이 없습니다.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까다롭게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더 까다롭게 임차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 레이킨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일본은 레이킨 제도라고 해서 월세 금액과 보증 금액을 정해놓고 별도의 비용을 임대인에게 선물하는 비용으로 먼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한번 거주를 시작하면 기본 9년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조건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면접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은 막아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러한 법안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러한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통과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주의를 해서 이러한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알찬 정보와 유익한 내용 전달드리는 박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